터키 지진이 일어나기 한 8개월 전인 2022년 6월 달에 유엔이 말이죠. 터키 정부가 요청한 소위 국명 변경, 이걸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터키는 원래 처음서부터 투르키에는 건국 이후부터 투르키의 국명은 투르키예였습니다. 투르키의 공화국. 예. 튀르키예, 천천히 얘기하면 튀르키예 공화국이었습니다. 예. 투르키의 국명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튀르키예를 표기할 때 영어 알파벳으로 TURKEY 이렇게 써왔던 겁니다. 그 발음은 터키죠, 터키 이렇게 써왔던 건데, 터키 정부가 유엔에 터키라고 쓰지 말고, 그러니까 문서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사용할 때, 투르키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영어식 알파벳 TURKEY를 사용하지 말고 원래 그대로 튀르키예로 이렇게 사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유엔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물론 각 기관은, 우리 언론도 유엔이 승인함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통상 부르던 터키를 이제 튀르키예 이렇게 부르고 있죠. 터키를 이제 투르키예죠. 이제 투르키예를 나타내는 그런 국가명으로 터키로서는 적절치 않고 투르크가 포함되어 있는 투르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터키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투르크가 들어가 있는 튀르키예, 즉 투르크인들의 땅이라는 이 단어만이 현재 그간의 이제 투르키의 그 문화적인 가치를 그대로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터키 정부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뭡니까? 칠면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권에서는 이제 터키 국명을 T자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이 TURKEY가 무슨 뜻인지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표기한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옥스퍼드 사전은 이 TURKEY를 첫 번째 빅버드라고 했습니다. 칠면조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빅버드 그걸 칠면조 새 자체를 의미하는 게 TURKEY고요, 터키. 두 번째는 칠면조 고기 그 자체, 그죠? 우리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칠면조를 하고, 세 번째는 이 밥은 멍청이라는 뜻이 있다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가지 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미국에 가면 이제 생스기빙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이제 추수감사절 큰 명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그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칠면조를 사면하는 겁니다. 사면. 여러분 사면 아시죠? 저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그 혜택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죄를 사해 준다든가. 근데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다 잡아서 이제 먹는데, 그때 선택된 칠면조는 혹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 사면식을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 사면을 받으면 요 칠면조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먹힘을 당하지 않고 자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그 백악관의 웹사이트 가면 말이죠. Pardoning the Thanksgiving Turkey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진과 글이 있더라고요. Pardoning 하면 이제 사면하기라는 거죠. 사면하기. 근데 뭐를 사면하냐면 Thanksgiving Turkey,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사면한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터키를 놓고 사면을 한다. 파도닝 한다. 이 사면한다는 것은 큰 뭡니까? 권력자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튀르키예 국민으로서 이 장면을 한번 목격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오버랩 되겠습니까? 조금 보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칠면조를 보고 말이죠. 이 멍청하다는 아까 이제 사전에 세 번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멍청하다. 근데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멍청하다라는 뜻이 이제 슬랭으로 쓰이는데 그 예문 하나 드러났더라고요.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문에 그 뭐라고 했냐면 What did you do that for? You turkey? 이렇게 예문을 드러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멍청한 짓 한 거 아니야? 너 칠면조야? 이런 얘기입니다. You turkey? 자, 이것도 한 나라의 국명이 이렇게 멍청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쓰이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좀 불쾌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터키 정부가 2023년이 이제 터키 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3년이.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이 국명을 해외에서 영어권의 나라에서 쓰는 그 터키라는 이 스펠링을 튀르키예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튀르키예 국가 브랜드를 한층 고양시키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국명이 변화된 건 아닌데 그 튀르키예를 나타내는 그 영어 스펠링이 TURKE에서 튀르키예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면요. 그 튀르크라고 하는 터키 사람을 그 의미하는 그 튀르크라는 의미는 문명적으로나 그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단어는 아주 짧지만 이 튀르크가 주는 그 함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여기서 제가 이 시간이 뭐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요. 튀르크가 있는 국명, 튀르크인들이 사는 땅, 튀르키예. 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제 서면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터키 대신에 이제 튀르키예를 써야만 되지만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지금도 제 입에서는 아직도 이제 터키라고 자꾸 읽어져서 튀르키예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데요. 저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튀르키예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그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튀르키예를 어떻게 불렀는지. 처음에는 토익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익이. 이 토익이는 이 중국 사람들의 표기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해서 읽은 건데요. 토익이.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지금도 제가 또 터키군이라고 얘기하네요. 튀르키예 군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튀르키예 군대를 얘기하면서 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익이 군인들이 참 잘 싸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토익이었고요. 이 토익이가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냐면 터어키로 변화가 됩니다. 터어키. 제가 1973년도에 한국 외국어대학에 터어키 어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처음 시발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있었는지 이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터키 어과가 생겼고요. 자, 그러다가 1982년도에
그 튀르키예 이제 케난 에브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가 KTV에 그 자료 화면 있어서 그 당시 케난 에브렌 대통령이 와서 이제 환영받는 그 장면이 찍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카이브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터키 대통령을 이렇게 돼, 터키가 아니고 터키 대통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터키 대통령 환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1982년도를 계기로 해서 이제 터키 대신에 또 터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2022년도 이제 6월을 계기로 우리 이제 터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튀르키예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튀르키예를 처음에는 토이기, 그 다음에는 터키, 그리고 세 번째는 터키,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제 튀르키예로 이렇게 불렀는데 튀르키예 뭐 발음하기가 그렇게 썩 이렇게 쉽지는 않죠. 자꾸 튀르키예보다는 투르키예가 이렇게 먼저 앞에 나오고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튀르키예 이렇게 됩니다. 튀르키예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튀르키예의 국명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터키를 이제 튀르키예 국명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면서 제가 튀르키예와 맺었던 그 인연도 참 제가 튀르키예와는 이제 구 이름 터키, 신 이름 튀르키예와는 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유학을 했고요. 또 외무 공무원으로서 외교관으로서 또 터키에서 또 튀르키예에서 또 근무하기도 했고 또 튀르키예 대학에서 또 교수로도 또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연구가로서 또 그리고 일반 여행가로서 튀르키예와 맺었던 인연이 그냥 퉁쳐서 한 30년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튀르키예 나라와 그리고 튀르키예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랄까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문화와 역사 강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튀르키예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콘텐츠, 문화의 콘텐츠, 역사의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런 문명, 역사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주제별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